보통 이런 말은 있거든요. 산은 올라가는 사람한테만 정복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산은 올라가는 사람한테만 정복된다. 어제 간단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라고 잘 생각을 해봐. 뭐 산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산 앞에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산 앞에만 딱 서 있어서 저길 뭐하러 올라가? 난 그냥 산을 봤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산을 어쨌든 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수학의 산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되지, 뭐하러 선행을 지금부터 하지, 그냥 지금은 놀 수 있어서 놀자 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쵸? 또는 몇몇 학생은 우리는 그 공부를 좀 했으니까, 나는 수학상 기본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만족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야. 수학상 기본으로 본다면 이 산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산들을 잘 보면 초반에는 되게 산을 올라가는 게 쉽다, 이게 완만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정상 근처까지 가면 보통 우리나라 산은 보통 바위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산길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럼 이제는 정상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실 이 뒷부분이 바위산인 거라고. 우린 바위산을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한번 바위산을 올라가 보자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석의 기본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력 정석은 쉽지는 않다는 걸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는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야. 우리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막상 올라가기 힘들지만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다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하나의 능성이를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넘었다고 해서 사실은 추락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얘를 넘으면 또 다른 수학하라고 하는 또 다른 산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럼 또 수학원도 있을 거고, 우리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은데 우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동네 뒷산인 거야. 동네 뒷산에 암벽을 등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근처에 산들 많잖아요. 구룡산도 있고. 얼마 전에 구룡산 갔다 왔는데 그것도 힘들긴 힘들더라. 그래도 한 30분이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산에 좀 높은 정상의 근처까지는 온 거야.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절대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겉으로 보일 때는 되게 높아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면 별로 높은 것도 아니거든. 별로 그렇게 못 오를 만한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거야. 나중에 훨씬 더 험난한 산들이 수학하, 수학원, 수학2 또는 미적까지 갈 수도 있겠죠? 험난한 산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벌써부터 좀 이렇게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정석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선택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확성이 중요해. 우린 이 속도랑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이 저울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정확성에만 치중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시간을 재서 빨리 푸는 이런 연습도 당연히 중요해. 나중에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속도에 대한 측정에 대한 부분은 중간중간 단원이 끝날 때 인증 테스트 하면서 그때는 제 시간을 확실하게 재고 풀 거고, 지금은 조금 더 정확성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
실력 정석 또는 기본 정석은 정확성에 좀 더 치중한 교재예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뭐 블랙라벨 굉장히 어렵죠. 블랙라벨 풀어보는 학생도 있을 거야. 아마 되게 어렵단 말이야. 뭐 중등 블랙라벨도 어렵잖아, 그쵸? 블랙라벨은 어려운 교재죠. 그런데 블랙라벨은 대부분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관식이다 하더라도 그 주관식이 단답형 주관식이야. 뭐 정답 1번 뭐 108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정석의 정답은 다음 식을 뭐 계산하시오. 정답이 막 1번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막 이런 식인 거고, 또는 다음 식을 구하시오인데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뭐고 0과 1 사이일 때 뭐다. 이렇게 뭔가 서술형 주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성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구조가 좀 그런 거거든.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문제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정확성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석을 많이 풀어본 애들은 실수를 적게 해. 고등 올라가서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고등 올라가서 깨지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첫 시험은 다 봤어. 중간고사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딱 봤어. 분명히 중학교 때 수학은 그냥 공부하면 점수가 나와요. 공부하면 점수가 100점 나오고 또는 막 92점 나와. 근데 92점 나오면 못 본 거야. 그쵸? 중학교 점수에서 한 수학 점수 92점 나오면 나 이거 잘 봤다가 아니야. 그냥 못 본 점수인 거야. 그때는. 그런데요, 고등 올라가잖아. 이쪽에 수학 평균 50점대 나와요. 수학 점수의 평균이 50점이야.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점수를 그때 받아볼 거라고. 그럼 평균이 만약에 60점 나왔다고 쳐봐. 근데 그 중에 왜 100점이거나 90점대도 있을 거라고. 근데 평균이 60점이라는 얘기는 뭐야? 10점, 20점 애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보면 열심히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점수가 상상도 못할 점수가 그때는 받아볼 수 있어. 그럼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죠. 엄마 나같이 심층적으로. 야, 너 시험 왜 못 봤니? 라고 했더니 우리 보통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있잖아. 내가 집에서 풀어봤는데 이 문제 빼고는 다 풀려. 시험장에서 못 풀었어. 뭐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고, 또는 마침 그때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고, 또는 덧셈 뺄셈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어. 어쨌든 그 부분은 속도와 정확성에서 트레이닝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라고. 그럼 이제 엄마가 그러죠. 그래? 그러면 너 다음 시험은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한 번 정도 넘어가 준다고. 근데 기말고사 났더니 점수가 또 60점 나왔어요. 중간 60점, 기말 60점. 또 60점 나왔어. 근데 그때부터는 야, 너 또 뭔 일이야? 또 핑계를 대죠. 이게 옆 친구가 자꾸 다리를 흔들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못 봤다. 또는 영어 시험이 앞에 봤는데 1교시 영어 시험인데 개 어려웠다. 그래서 망어 같아가지고 계속 그게 신경 쓰여서 못 봤다. 뭔가 핑계를 대. 그래서 엄마의 선택은 야, 이거 너 공부 방법 좀 바꾸면 좋아질 거다. 학원을 옮기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학원을 계속 옮기기 시작해요. 시험을 보자마자. 이게 3년 내내 되면 망하는 지름길인 거야. 봐라. 이 트레이닝이 언제 돼야 되는 거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 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이 트레이닝이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항상 1등급 나온 애들은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빡 푼다고 이렇게. 항상 1등급 나온 애들은. 근데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은 어떤 식으로 푸냐면 풀이식이 이렇게 긴 거야. 그럼 풀이식이 길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풀이식이 기니까 그럼 일단 속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50분 동안 10문제밖에 못 푸는 거라고. 두 번째는 식이 기니까 당연히 계산에 실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이 생겨. 근데 항상 1등급인 애들은 풀이식이 굉장히 짧아진다고. 그럼 이 짧아지니까 시간도 적게 걸리고 실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다 풀고 나면은 검수할 시간도 남아서 오히려 더 실수를 더 자기가 했던 거를 또 방지해내겠지. 그러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일단 실수를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실수에 대해서 절대 변명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다 하더라도 이건 좀 다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세모 표시 다시 풀고 싶다 이 표시고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러면 T자 표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는 찍어서 맞췄어. 잘 모르지만 그냥 찍었어 라고 한다면 V자 표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오답 관리를 다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줄이고 속도를 높여주고 이런 거에 좀 더 훈련을 좀 시켜줄게요. 스스로랑 일단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학은 절대로 자신과 타협하는 순간 지는 거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 아들이 이랬거든요. 매번 시험을 보면요. 매번 자랑을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왔어. 무슨 자랑하냐면 나 1등 먹었어요. 나 1등이래. 뭐가 1등이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풀고 나왔대. 그래서 걔는 항상 무조건 자기가 제일 먼저 풀고 일단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항상 시험 보면 중간 이하의 점수가 나오더라고. 평균 이하가 나오더라고. 그거는 결국 속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 되게 완벽한 애들은 정확성에만 치중해서 정답률은 높지만 과제 푸는데 남들은 2시간 동안 다 푸는 거를 5시간, 6시간 동안 풀 수도 있어.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더 속도를 높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시간을 10문제를 푸는데 한 25분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더 일찍 풀어 채점하는 건 괜찮지만 어쨌든 시간 관리를 하면서 풀 때 그 시간 내에 다 해결하려고 좀 노력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아서 그 균형점을 결국 찾아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좀 좋을 거야. 선생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수학상 실력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봤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반 같은 경우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지금 거의 한 25명 정도 돼요. 인원이. 그냥 아예 꽉 차 있는데 강의실이.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랑 되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해서 지금 그냥 거의 블랙라벨 정도 수준 문제만 10문제를 딱 던져주거든. 누적 테스트에서. 근데 평균이 10점 만점에 8점 정도가 나와요.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그 애들은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된 아이들이고 여러분들도 점점 그런 쪽에 트레이닝이 돼서 수학상을 최소한 끝날 때는 그래도 난 수학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자신이 생겼다 라고 해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우리는 분명히 험난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린 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좀 돼 있다고 보거든. 기초 체력 좀 더 마련해 주시고요. 좀 더 열심히 좀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산은 정복을 하는 거를 목표로 좀 잡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지우야 이제 좀 안 돼. 지우야 이제 좀 안 돼.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 적혀 있는데 수업할 때는 거기 이름들 적혀 있는 거 있죠? 진도교재 보면은 첫 페이지부터 진도교재 보시면 돼요. 테스트 말고 이 진도교재 이거 진도라고 돼 있는 거. 자, 이 진도교재 보시면 이거 지금 나갈 건데요. 이 진도교재 그냥 필기 막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중간 보면 이론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은 내가 수업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이론을 좀 정독해봐라 라는 의도에서 집어넣은 이론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론 몇 번을 보세요 하고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문항번호는 정석 기준의 문항번호를 얘기할 거고요. 이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할 거는 사실 5번 문제야. 4페이지에. 4페이지에 5번 문제를 보면 필수 예제 1-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수업할 때 그냥 필수 예제 1-1 이렇게 그 정석 코드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코드 그냥 문제 뒤에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모든 인강은 다 내가 지금 찍은 것들은 다음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학생들한테 부모님 카톡으로 다 인강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때 약간 헤맸다라든가 다시 과제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린다, 한 번 더 복습하고 싶다, 그 인강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행에 대한 인강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할 건데 기본 정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론들을 하나씩 다 만져주거든요. 근데 실력 정석은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거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갈 거야. 근데 만약에 함수를 나갔는데 나 이차 함수 하나도 몰라, 진짜 개뿔 하나도 몰라 라고 한다면 아마 수업 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수업 전에, 우린 다음 시간 사실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전에 나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그 영상, 기본 정석의 영상 코드는 보내줄 거야, 부모님한테. 그럼 혹시라도 자신이 취약한 파트가 있으면 그 영상 미리 좀 봤으면 좋겠어. 정석으로 보시면 돼요. 또는 나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그 수업했던 교재 보시면 되고요. 봐서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기본 문제까지는, 그러니까 약하다면,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단원이 약하면 기본 문제까지는 봐오세요. 왜냐면 기본 문제까지의 영상을 보면 거기에 이론 설명은 자세하게 다 해놨어. 이론 설명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봐오고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을 거야. 자, 수업이 힘드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냥 나 그냥 기초가 탄탄해 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과제만 충실하게 오시면 되고, 어쨌든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미끄러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미끄러지지 않게끔 끝까지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 보자고 한번 가볼게요. 1-1번 문제. 1-1번은 참 이게 실력 정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라서 그냥 1-1번은 첫 번째 것만 그냥 한번 맛보기로 그냥 우리의 뇌를 그냥 회전시키는 그냥 관점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a제곱 b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aby의 전체의 제곱 나누기 3bxy 분의 4의 제곱. 자, 주어진 식을 그냥 계산해주면 그냥 쭉 써주면 되죠. 얘는 그냥 2분의 1 a제곱 bx 그 다음에 제곱해버리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그냥 9분의 4 곱하기 a제곱 b제곱 y제곱. 자, 나누기는 뭐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이 나누기는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써준다면 역수가 돼서 분모가 16이고 분자는 얘 역수를 제곱했으니까 9b제곱 x제곱 y제곱인 거다. 그러면 그냥 약분이죠. 요거 약분해주면은 2가 되고 다시 약분하면 8이 되고 9도 약분되니까 분모는 8이고 분자는 a가 4개죠. a 4제곱, b는 2개 2개 1개, b 5제곱, x 3제곱, y 4제곱이다 라고 그냥 순차적으로 써주면 되는,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야. 아직은
산에 올라가지 않은 거야. 그냥 산 앞에서 공기만 마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놈은 됐어. 두 번째 걸 안 풀게. 여러분이 그냥 과제 풀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 자, 어떤 식을 나누고 싶어. 물론 이제 수의 나눗셈은 직접 나누면 되겠지만 다음 식을 나누었다. 우린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관점에서 직접 나누면 물론 목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만 직접 나누기에는 식이 너무나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과 정확성의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음 식을 나눌 때 그놈이 1차 식이면 뭐를 이용할 수 있다야?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었죠. 자, 1차 식의 나눗셈은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립제법. 예를 들어서 다음 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얘를 x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누고 싶은 거야. 얘로 나누고 싶은 거죠.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눗셈은요.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은 항등식이죠. A를 B로 나눴어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그러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은 항등식이거든.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어. 우리 그럼 이 식을 fx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그 fx를 이 식 그냥 gx라고 해볼까? 그럼 fx를 gx로 나눴어. 그럼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하고 싶은 건 이거인 거잖아. 이 fx를 gx로 나눴다. 몫이 qx다.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직접 나누긴 식이 오래 걸리니까 속도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뭐를 쓴다는 얘기야? 조립제법을 쓴다는 얘기죠. 자, 조립제법 써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어요. 개수를 3 쓰고 마이너스 2를 쓰고 x의 개수 1, 상수 개수 마이너스 6 됐죠? 3차, 2차, 1차 상수 그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값이 얘가 되면 이 값이 0이 되는 x를 집어넣고요. 2, 그 다음에 3 내리고 2개 곱하고 2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12가 된다.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이 q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3x 제곱 차수가 상수 1차 2차 더하기 4x 더하기 9가 목인 거고 나머지는 12가 되더라 이 얘기였죠. 이게 조립제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나누고자 하는 게 x-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식을 2x 마 4로 나눠 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을 쓴다면 조립제법에서는 이거 똑같이 3, 마이, 1, 마유 똑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쓰는 거죠?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을 쓰는 거니까 그럼 0이 된 x는 2야. 그쵸? 그러면 얘도 조립제법으로 쓰면 이 식과 결과가 똑같겠네요. 똑같죠. 그쵸? 그런데 나눗셈은 항등식이라고 했어. 항등식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뭐인 거야? 이게 gx면 얘는 뭐인 거죠? gx의 2배인 거죠. 그럼 gx를 2배 한 걸로 나눈 거거든. 그럼 이걸 똑같이 이와 같이 항등식의 식으로 쓴다면 이놈은 fx니까 이제는 fx를 뭐로 나눈 거야? 2 곱하기 gx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2배를 했으면 얘는 뭐 해야 된다? 2분의 1배를 해야지만 같은 식이 되고 rx는 그대로 rx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식인 거잖아요. 그건 뭔 말이죠? 결국 2x 빼기 4로 나누면
조립제법의 결과가 다음과 같았는데 그런데 몫은 뭐가 되는 거다? QX의 절반인 거니까 그러니까 몫은 얘를 2로 나눈 2분의 1 x 3x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9 이게 몫인 거고 나머지는 뭐다? 변하지 않는 12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 이판 테스트 문제에서 이판 테스트 여기 지금 다 보고 이 자리에 계신 건데 그쵸? 이판 테스트 문제에 조립제법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들어갔었어요. 한 문제 들어갔었고 거기에 실제 요거 숫자만 다른 요 문제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이판 테스트 시험지를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 정도는요 이렇게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요 2로 나눴어야 되는 건데 몫을 나누지 않고 그냥 얘가 몫이다 라고 써서 틀렸어. 우리 이판 테스트 점수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험 자체도 역시 뭐야 똑같이 정석 같은 시험지거든. 전부 다 주관식이고 풀이 과정이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간 과정이 하나 틀려서 정답이 틀리면 다 오답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실수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자, 첫 번째 문제. 자, 다음식 fx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 자, fx가 있는데 이 fx를 다음과 같은 꼴로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c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d의 꼴로 바꾸고 싶다면 a, b, c, d의 값을 구하래요. 물론 이거는 항등식이니까 얘를 전개해서 얘랑 얘를 개수 비교해서 물론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 이러한 꼴을 보면 얘는 연조립제법이다 라는 게 생각나야 돼요. 연조립제법. 주어진 이식을 나누는 거야. 뭘로? x-2로. 그럼 얘를 x-2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뭐가 될까? d가 되지 않겠어요? 왜? 둘은 같은 거니까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이야. 그러면 이 아래 식을 x-2로 나누면 즉 x-2로 묶어버리면 이건 다 묶이고 그럼 얘만 안 묶이죠? 그러니까 얘를 x-2로 나누면 나머진 d가 돼요. 그럼 몫은 얘가 차수가 하나가 줄어든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2 더하기 c가 돼. 그럼 다시 걔를 또 x-2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 또 c가 되겠죠. 자, 상상이 가나요? 그래서 여기서 a, b, c, d를 구하라는 얘기는 연 조립제법이고 그것은 우리가 했던 조립제법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3 이렇게 하고 이놈을 뭘로 나누는 거다? x-2로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죠. 자, 조립법 빠르게 써볼게요. 4 내리고 2개 곱하고 더하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1인 거고 그 1은 뭐다?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d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d는 1이구나. 그럼 다시 또 주어진 몫을 또 한 번 x-2로 나눠주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21이고 그 21은 뭐야? 이 몫을 다시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c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또 x-2로 나누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니까 19이다. 그럼 19은 b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얘는 최고차항 계수인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A, B, C, D가 4, 19, 21,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러한 식이 딱 나왔어. 이러한 식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인 거다? 연조립제법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가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내신은 누군가는 틀려야 돼. 근데 이 정도 문제를 내버리면 그건 임팩트가 없다고 거의 대부분을 맞춘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는 틀리게 되려면 이거 어떻게 낼까? 요 1번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2번이 나와요. F 1.99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냥 이거 아무런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그냥 fx가 얘랑 같대. 그냥 이게 fx래. 이게 fx인데 f 1.99를 구하래. 이렇게 딱 나와버린다고.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1.99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가? 집어넣으면 물론 1.99를 세제곱. 물론 하겠지만 이거 하다가 시험 끝나요. 그쵸? 시간 다 간다고. F 1.99를 구하래. 뭐가 생각나야 돼? 연조립제법이 생각나야 돼. 근데 어떤 연조립제법? 1.99랑 가까운 정수가 얼마예요? 2죠. 자, 1.99에다가 표시해놓으세요. 가까운 정수는 2라고 표시해요. 가까운 정수는 2. 그러면 가까운 정수가 2란 얘기는 2를 계속 집어넣은 연조립제법을 쓰겠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이 식을 이 형태로 바꿔야 돼. F 1.99를 구하시오란 말이 있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요 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 식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연조립법을 이용해서 그 개수들을 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처음부터 1번과 2번이 있다고 한다면 2번은 구하기 쉬워. 왜? 1번을 구했으니까. 그런데 1번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F 1.99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흐름이 떠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누군가는 분명히 틀려야 되니까 우리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쵸? 우리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얘도 연조립제법이다 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얘도 연조립제법인 거야. 그러면 이 형태를 이용해서 실제 구해봤더니 이 fx가 뭐였어요? a가 4였으니까 4x 마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19이죠? c가 21이었죠? 그 다음에 d가 1이었네요. 그럼 이게 fx인 거야. 여기다가 1.99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얘는 뭐다? 마이너스 0.01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01의 세제곱은 구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집어넣은 결과를 구해서 정답을 써주면 그게 2번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조금은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 생각해서 연조립제법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과 구하면 식은 좀 지저분하겠죠? 0.791896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들은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다? 정석은 친절하게 1번, 2번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1번 보기가 없고 처음부터 이 값을 구하시오 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99에 가까운 정수는 2니까 x-2의 n제곱꼴로 이동의 3차식을 차수로 계속 줄인 이 형태로부터 A, B, C, D를 구해서 값을 구하겠다. 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곱셈 공식. 곱셈 공식에 대해서는 처음에 곱셈 공식 배웠을 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수학상 보통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앞부분에서 보통 포기하거든요.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이 어려웠는데, 근데 중학교 때 외우는 거는 몇 개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뭐 합차 공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몇 개 없었거든. 2차식, 그쵸? 2차식에 대한 공식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헷갈렸는데, 근데 고등으로 넘어가는 순간 3차식도 있고, 하물며 또 뭐 이상한 식도 많아, 그쵸? 막 5차식, 6차식도 막 전개도 해야 되고 되게 어렵고, 이거를 또 변형까지 하려면 진짜 힘들어지고, 걔를 또 거꾸로 인수분해 하려면 진짜 막 머리가 포개질 것 같고 하기 싫고 하다가 보통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 중 하나가, 작은 동산을 넘었던 하나가 곱셈 공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은 친숙할 거라고는 보는데, 혹시라도 아직 곱셈 공식이 두려우신 분들은 빨리 학습하시고요. 그래서 학습했을 때 친절하게 빈칸 넣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스스로 복습하면서 빈칸에 채워보고, 빈칸에 채웠을 때 이게 정답이랑 다르다면 색깔펜을 이렇게 칠하면서 꼭 암기는 꼭 해주세요. 자, 기본적인 곱셈 공식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석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요, 실력 정석에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굉장히 이 파트에서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 느낌이 이런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아,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됩니다. 반응 속도 빨라야 되고요. 느리신 분들은 조금은 더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그냥 천천히 가볼게요. 1-3번입니다. 1-3번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x 플러스 y가 2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14가 된다면, 그러면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처음 중학교 때 접하는 것은 이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냐 부터 시작하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것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이 xy를 빼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서 이 xy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치환한 꼴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냐, 그 y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 빼기 x분의 1 제곱에서 2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어.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뭘 하죠? 3차식까지 가버리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입니다. 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서 뭐죠? 덧셈인 거야 뺄셈인 거야? 그 다음에 대답이 없네. 더하기죠. 더하기 3xy x 마이너스 y입니다. 3차식, 또 4차식, 5차식 계속 가버립니다. 6차식, 7차식. 최소한 7차까지는 빠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4차식일 때도, 이게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일 때도, 6제곱일 때도, 7제곱일 때도 빠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부분은 이론이 다 있으니까 계속 연습해서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고,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차수를 계속 높인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x랑 y만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3개일 수도 있죠. 뭐 x, y, z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그럼 z 제곱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2xy yz zx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제곱식은 딱 하나입니다. 세제곱식에 대한 암기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은 이거 는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뒤에 빼기 3xyz는 까지를 좌변으로 놓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세제곱에 대한 항 3개짜리 식은 얘가 유일무이해요. 딱 이거 하나야.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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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3xyz는 그럼 걔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입니다. 물론 얘를 좀 더 변형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지금 기초적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이외에 땡땡땡 역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이론 보면서 연습하시고 외우시고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 식들을 잘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려면 딱 2가지만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개만 알면. 누구랑 누구만 알면 되냐면, 첫 번째는 x 더하기 y랑, 두 번째는 x 곱하기 y. 이놈과 이놈만 알면은 두 값의 합과 두 값의 곱만 알아내면 모든 걸 싹 다 구할 수 있다.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뭐야? 이 두 식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기초야. 물론 미지수가 3개면 x, y, z 3개면 그때는 3개를 알아야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 x, y, y, z, zx의 합,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곱하기 z 3개를 알면 싹 다 구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 이거의 이름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지 말고 대칭형이라고 할게요. 대칭형. 대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주어진 문자에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를 서로 바꿔. 그러니까 x 대신에 y를 써. y 대신에 x를 써. x, y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자, 그래도 식이 변하냐 안 변하냐라는 거죠. 자, 보자. 1-3번을 봤더니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라는 문자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대칭형이라고 한다야. 그러면 대칭형 문제는 항상 뭐를 먼저 구해야 돼? 대칭형 문제는 x 플러스 y와 and x 곱하기 y를 구한 후 이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얘만 구하면 돼. 이거를 구한 후 뭐 하는 거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란 얘기야. 이게 대칭형의 흐름이야. 어떤 문제가 대칭형 꼴이라면, 그러니까 x, y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그 꼴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두 값의 합과 두 값의 곱을 구하는 거야. 그걸 구한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값들을 구해내면 끝인 거다. 게임 끝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볼래요. 1-3번은 대칭형이죠. 대칭형이야. 그러면 대칭형이니까 근데 이미 x 플러스 y가 나와 있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x 곱하기 y만 구해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x 곱하기 y 어떻게 구하죠? 이 식으로부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할 수는 있다고. 왜? 이거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다시 한번 그냥 써볼게요. 이 놈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대칭형 꼴이 되도록. 그럼 거기다가 x 플러스 y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8 마이너스 6xy고요. 근데 그놈이 14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xy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사실 얘가 1번 문제인 거죠? 1번. 그러면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두 개 알면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3번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랑 얘만 알면은 두 개 알면은 이게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땡땡땡 4제곱이든 5제곱이든 6제곱이든 7제곱이든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거든. 그럼 그 중에서 그럼 4제곱은 역시 뭐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2xy 2x제곱 y제곱을 뺀 거죠. 그쵸? 알고 있죠? 라고 한다면 요 놈은 방금 전에 사실 2번에서 구했을 거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 마이너스 1거 아니까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네 번째 거 이거 어떻게 구하냐? 물론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기는 되는데 억지로라도 암기해 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어디까지는? 7제곱까지는.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 7제곱 더하기 7제곱까지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내년 이맘때까지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내년 중간고사 볼 때까지 암기해 놓으세요. 그 이후부터는 까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암기해 두는 게 좋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형태가 나오거든. 그럼 거기에서 엉뚱한 게 나온 거를 제거해주면 돼. 헷갈리면 전개하세요. 얘를 전개해. 그러면 이거 전개한 다음에 얘가 아닌 다른 놈은 빼버리면 되는데 그 빼버리는 그 꼴을 대칭형이 되는 형태로 바꿔서 빼버리면 돼요. 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서 뭘 빼면 돼? x제곱 y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를 빼버리면 그러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 다 구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을 끄집어낼 수는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딱 봤을 때 암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대칭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석 문제는 실력 정석에는 얘랑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면서 아마 좀 트레이닝이 될 거야. 문제를 풀면서 트레이닝이 되겠지만 내가 좀 더 추천하는 건 뭐냐면 앞부분에 내가 이론 다 집어넣었으니까 뭐 차라리 이론적인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식을 암기해 두고 암기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바로 문제 풀기보다는 먼저 식에 대한 좀 암기가 좀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 거 2번. 자,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약간 더 복잡한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A 더하기 B는 4고요.
a 곱하기 b가 3이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고 x 곱하기 y가 1이라면 그런데 이 m이 ax 더하기 by래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값이 bx 더하기 ay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얼마냐? 두 번째 m세제곱 플러스 n세제곱이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쵸? 딱 봤을 때, 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어. 미지수가 6개야. 미지수가 6개니까 도저히 어떻게 풀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모르겠다, 그냥 m을 제곱하고 n 제곱해서 더해보자, 세제곱을 해서 더해보자. 답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 출제자의 의도 또는 문제꼴을 파악 못한 거라고. 이게 뭐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대칭꼴처럼 보여야 된다 이거죠. 지금 A, B, X, Y 대칭꼴인 거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요거 대칭꼴이잖아. 그쵸? 그럼 이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형태가 대칭형이야. 그럼 대칭형이니까 우리는 뭘 먼저 구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형이면 이 값을 구하려면 누구를 구해야 된다? m 플러스 n과 m 곱하기 n을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칭형이니까. 됐어요? 자, 적어줍니다. 대칭형 입으로 뭘 구해야 돼? m 플러스 n과 m 곱하기 n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서인 거야. 뭐 정답지를 보면 그렇게 구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이거구나가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비슷한 상황이 나올 때 우리는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m 플러스 n과 m 곱하기 n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대칭형인 거기 때문이라고. 그 느낌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돌발 상황의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m 플러스 n을 구해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더하면 돼요. 그냥 더하는 거죠. 더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bx 더하기 ay인 건데, 이 정도는 공통인수로 뽑아내는 중등 수준의 인수분해잖아.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고, 이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이니까 a 플러스 b는 4, x 플러스 y는 4, 마이너스 10이다. 끝. 이제 m과 n을 곱하는 거죠. 그럼 m 곱하기 n을 구하면 m 곱하기 n 그냥 두 개 그냥 곱하면 돼요. 얘랑 얘를 그냥 곱하는 거야. 두 개를. 자, 그냥 곱합시다. 전개해주면 ab x제곱 플러스 곱하면 a제곱 xy 계속 b제곱 xy ab y제곱 이건데, 자, 귀찮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a 곱하기 b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x제곱, 이거는 3y제곱, 그러니까 3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고, 이거는 x 곱하기 y가 1이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네요.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주어진 값을 정리하는 건 1도 아니야. 그쵸? 1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거 31 나와요. 31. 31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n의 값을 알고 n 곱하기 n의 값을 알았으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n 플러스 n의 제곱에서 2mn을 빼는 거다. 마찬가지로 세제곱에 대해서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세제곱에 대해서도 얘는 n 플러스 n의 세제곱에서, 자, 분명히 곱셈 공식의 변형이니까
얘를 뒤에 빼기 할 때 막 전개한 뭐 3m제곱n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3mn 곱하기 n 플러스 n을 써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구한 요놈을 집어넣기만 하면 정답 나오는 거라고. 자, 무식하게 세제곱 막 이런 거 세제곱 해가지고 정리하면 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만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 왜? 대칭형 꼴이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제만 더 하면 필수 예제 끝나니까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쉴게요. 하나만 더 하고. 자, 우리는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놈이 대칭형이다라는 걸 먼저 찾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미지수가 x랑 y 두 개일 때는 그 놈이 대칭형이면 두 개를 구하라고 했죠?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 그럼 미지수가 세 개면, 그러니까 미지수가 a, b, c, 미지수가 세 개인 대칭형은요? 미지수 3개인 대칭형은,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랑 A, B, C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거는 문제에서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3차식 구할 때 필요한 거야. 얘는 3차식 구할 때 필요한 거고, 어쨌든 이거는 구해야 돼. 그러면 이 값만 구하면 그러면 모든 미지수의 대칭형은 전부 다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였고, 다시 한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뭘까요? 이거는 이라고 썼어. 이 정도는 너무 쉽잖아요. 이거죠? 이거죠? 자,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주어진 형태가 이 대칭형의 꼴인, 즉 이놈과 이놈과 이놈으로 나타내야 돼요.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냐면, 3차식은 좌변을 여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미지수 3개일 때는 이 뒤에 빼기 3a, b, c까지 해서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미지수 3개인 이 식은, 자 얘는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너무 중요한 식이고요. 이 식은 한 번 더 변심이 가능하죠. 주어진 요 식을 다시 살짝 바꿔주면 2분의 1 바깥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a마 b제곱 더하기 b마 c제곱 더하기 c마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요 식은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는 정석에서도 많이 나오고, 내가 이 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학교 내신에서는 반드시 킬러 문제로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차피 1단원은 되게 쉬워요. 1단원은 누구나 다 풀어. 그러면 1단원 가지고 내신 문제를 내버리면 중간고사에서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 유독 딱 하나가 있거든. 바로 이놈이야. 이놈을 변형해서 이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나중에 정석 나중에 연습할 때 그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식까지만 좀 암기만 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대칭형 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4차식까지도 해볼까요? 4차식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그럼 이거 뭘까? 이거는 얘가 이거니까, 그럼 이놈은 얘를 이 형태로 바꾼 거.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의 제곱에서
자, 어떻게 보면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제곱을 x로 치환하면 얘가 x, y, z로 치환하면 얘는 x제곱, y제곱, z제곱이니까 같은 식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둘은 서로 같은 식이죠. 마이너스 2 a, b의 제곱, 즉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인 거야.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변형은 가능해. 그럼 또 물어보겠죠? 또 그럼 얘는 또 뭐냐? 또 물어보겠죠? 이따가 연습 문제 풀면서 여기 나오나?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 문제 풀면서 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 볼게. 자, 우리는 미주 세계인 대칭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 놈만 구하면 됐었고, 자, 그 중에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1-4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B, C 합이 0이래요. 이게 빵이래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래요. 1이래요. 자, 그 상황에서 첫 번째 1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하라. 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중간 과정이었어. 왜? 대칭형이니까. 그러면 이 식은 그냥 요거죠? 요거. 자, 이거에 의해서 얘는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이거의 2배를 빼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값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다 풀 수 있었고, 그러면 2번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구하는 얘기는 얘를 구하는 얘기예요. 2번이.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 형태랑 똑같은 거죠. 이 형태랑. 그러니까 얘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결국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2 곱하기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한 거 빼면 되는데, 이거 2개 곱했다는 얘기는 결국 A, B, B, C니까 A, B, C로 묶어주면은 결과적으로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빨리 했죠? 나는 많이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거를 직접 전개해서 갔다는 거를 비교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암기 안 하면 망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 초반에 수학상 공부할 때, 수상 기본 공부할 때 앞단원 처음에 공부 제대로 암기 안 했다가 중간에 많이 헤매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암기했던 경험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요놈이 0이니까 이놈이 0이니까 얘는 0인 거네요. 그러면 결국 이거의 제곱이 얘랑 같은 거네. 요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인 거다. 그죠? 여기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4제곱, 4제곱, 4제곱의 합을 구하라. 즉 얘를 구하시고가 문제죠.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식 쭉 썼으니까, 그리고 이미 요거 4분의 1인 거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쵸? 대입만 해주면 결국 마지막 문제도 구할 수 있었네. 자, 얘도 뭐다? 대칭형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대칭형 되게 자주 나오니까 대칭형 알아두시고 문제 보고 대칭형이라는 걸 파악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2개일 때랑 3개일 때 각각 어떤 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